한 번에 택시를 불렀는데 그랜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K5나 소나타만 탔었는데 그랜저를 타보니까 역시 좀 다르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장님 느낌.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오늘은 그랜저를 시승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차 위주로 시승을 진행했었고, 전기차 위주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공도에서 택시로 많이 보이는 차량은 내연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 압도적인 차량은 뭐 현대차 중에서는 소나타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간혹가다 보시면 저기도 보이네요. 그랜저 차량도 상당히 택시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법인 택시에서는 소나타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이 최근에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랜저를 시승해보고 왜 그랜저를 뽑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림을 말씀드리면은 소나타랑 그랜저가 각각 3가지 트림으로 3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에 중간 등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위 등급에도 충돌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인 고급형이 2,300만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등급 중 제일 하위 등급인 모범형이 2,730만원입니다. 둘 다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약 4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가격치고는 내부나 외관의 차이가 꽤 큰 듯합니다. 그랜저랑 소나타 둘 다 6단 자동 변속기를 활용하고 있고요. 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가 2000cc, 그랜저가 3000cc로 그랜저가 1000cc 배기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나가는 주행감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가 압도적으로 더 좋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만원만 추가하게 되면은 현대에서 스마트 센서라고 부르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차량 시승을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스마트 센스 반자율주행 기능인데요. 실제로 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은 거의 필수적인 옵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LPG 모델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입니다. 내부나 외부에 대한 디자인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들이 다 좋아요.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운전하기에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아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버튼식 자동 변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익숙해지고 나면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질 거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약 9.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7km 정도 나오는 듯한데, 가솔린이랑 비교해서 2에서 3km 정도의 연비 차이는 요즘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유류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LPG 모델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기차 시승을 하면서 전기차 되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댓글 중에 어느 한 분께서 그래도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그랜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뒤를 봐도 되게 널찍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잠깐 저쪽에 차를 세워놓고 한번 뒤에 탑승을 해볼 텐데요. 뒷자리에 잠깐 탑승을 해보고 왔는데요. 뭐야? 뭐 이렇게 넓어? 원래 이렇게 그랜저 넓었나요? 지금 앞좌석 시트도 상당히 뒤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도 뒤에 좌석이 엄청 넓습니다. 전고도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하고요. 좌우측 너비나 그리고 앞좌석과의 여유 공간도 상당히 넓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급의 차량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옵션을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시트의 질감 또한 너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으면 사실 택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오늘 그랜저를 운전을 해보니까요, 물론 이게 가솔린 차량이라서 좀 LPG랑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빠른 가속 성능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차량을 뽑는다고 하면은 전기차냐 내연기관이냐 그거부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랜저가 전기차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싸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했을 때는
내연기관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충전하고 매일 주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LPG를 만약에 채운다고 했을 때 지금 LPG 가격으로 한 6, 7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2, 3만 원이면 거의,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면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250일 정도 만약에 운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500만 원이잖아요. 보통 택시를 5년 정도 운행을 하니까 1년에 500만 원, 2,5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유류비만 해도.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전기차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고급스러움 이런 걸 보면 역시 그랜저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전기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내연기관 그랜저를 할 것인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렵다. 아이오닉 6? 아이오닉 6가 600km까지 간대요. 나중에 시승할 때 꼭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승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깔끔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랜저를 시승해 보고 싶거나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시승까지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뭐 현대에 나와 있는 차량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트럭까지도 있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장소로 생각되어지네요. 이제 다시 시승 장소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그랜저 시승을 잘 해봤습니다. 뭐 그랜저 하면 사실 뭐 택시용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으로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증명이 되어 있는 차이기도 하고 이 차량에 대한 네임밸류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이 차를 구매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차량을 시승할 거죠?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은 이 다음 차량은 꼭 아이오닉 6를 시승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